문제가 생긴 건 지난 1월입니다. 나은이가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나은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요. 옷을 갈아입는데 보니까 다리에 시퍼런 멍자국이 있어요. 집에 간다 그러면 자꾸 때렸대요. 못 가게. 나도 우리 집에 안 갔는데 너는 왜 자꾸 집에 갈라 그러냐고. 그리고 니네 엄마가 더 좋으냐고. 내가 나를 더 좋아하라고. 니네 엄마 말 듣지 말라고. 그러면서 때렸다고 하더라고. 당장 헤어져. 그랬더니 안 된대요. 헤어지면 큰일 난대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오빠가 자꾸 나 자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알몸 사진을 찍어. 그리고 동영상도 찍은 것 같아. 자꾸 식구들이랑 학교에다가 알몸 사진이랑 동영상을 유포한다 그런대요. 다음 날 새벽같이 딸을 데리고 자취방으로 갔어요. 그놈이 집에 없을 때 짐부터 빼기로 했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섰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딸이 쓴 글인데요. 일찍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새벽 1시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서 죄송합니다. 오빠 은행에서 하루 종일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혼자 배고팠을 텐데 챙겨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빠 쉬는 날 놀러 나가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줄어들게 해 죄송합니다. 오빠의 카톡 탈퇴 후에 먼저 손 내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딸의 나체 사진이었어요. 그걸 반성문 옆에다 붙여놨어요. 왜 붙여넣겠어요? 뻔하죠. 그쵸? 나 이렇게 반성하고 다시 또 나 화나게 하면 유포한다 이런 협박인 거죠.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래서 저희 둘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았고요. 우리는 안쪽에 앉히고 본인은 현관문 바로 앞에 거기 앉더라고요. 애 몸에 멍자국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더라고요. 싱크대 위에 칼이 있었는데 갑자기 칼을 잡고 저희 딸 목을 찌르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찌르게 앞으로 갔어요. 저희 딸 막으려고 갔는데 제가 그래서 이쪽이 찔렸거든요. 야, 이 새끼야, 이거 놔! 나 괜찮아, 경찰. 빨리 경찰 불러. 맞고 있는 어머니에게 김래아가 칼을 마구 휘두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은 못 찌르게 하니까 제가 일어날까 봐 사타구니를 찔렀어요. 안에 나가서 경찰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나가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등이랑 어깨를 찔렸는데 저희 딸 머리를 잡더라고요. 전 밑에 깔려 있었고 왼쪽은 이렇게 다리로 누르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칼이 찔렸고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딸을 한 번 찔렀어요. 근데 저희 딸이 나갔거든요. 전 나가서 이제 우리 딸은 살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새끼가 또 따라 나가려고 해서 제가 못 나가게 계속 잡았어요. 그냥 꽉 잡았어요. 나은이가 밖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뜬 건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13군데를 찔렸어요. 목, 가슴, 등, 다리, 성한 곳이 없어요. 너무 깊게 찔려서 폐가 5cm나 찢어졌대요. 어머니가 나은이의 소식을 들은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결국 잘못됐다고. 저희 딸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금쪽 같은 딸인데 가는 것도 못 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희 딸이 저렇게 이상한 애 개죽음 당하고 일반 병실로 옮기자마자 형사가 찾아왔어요. 혹시 칼을 먼저 드셨습니까? 김레아가 그렇게 진술을 했대요. 저희 딸이랑 김래아랑 둘이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 없이 와서 칼로 먼저 자기네를 협박을 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김래아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해자 모친이 먹는 것을 나무라며 과도를 들었습니다. 순간 위협을 느껴 피해자 모친이 가지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우발적으로 찌른 것입니다. 그러니 선처해 달라는 거죠. 이게 인정되면 형량이 대폭 낮아지겠죠.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문제는 증거예요. 이날 현장엔 3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은이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중간에 의식을 잃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기억하는 건 김레아뿐인 거예요. 김레아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뭐 없을까요? 바로 그 순간 상황을 반전시킬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살해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의아하시죠? 어떻게 녹음이 됐는지. 어머니가 김래아를 만나러 갈 때 증거를 남기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러 놓으셨대요. 그 녹음 파일을 이제 들어볼 텐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살해 당시의 실제 육성입니다. 뭐 들으시기에 좀 끔찍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애 몸에 멍자국, 목도 이거 손가락 자국이 여기 이렇게 있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를 가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야, 경찰 불러! 아니, 경찰! 그냥 불러, 괜찮아. 없어, 안 돼, 핸드폰이 없어. 야, 이 새끼야! 문 열어. 가서 문 열어. 가서 문 열고 경찰 불러. 빨리 가서 열어. 자, 이 녹음 파일에 대해 김래아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게 오히려 어머니가 칼을 든 증거랍니다. 중간에 어머니가 나 하고 소리를 치잖아요. 야, 경찰 불러. 그 이유가 어머니가 들고 있던 칼을 김래아가 뺏으려고 하니까 그거 놓으라고 소리를 친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사실 맨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은이랑 둘이 있는데 어머니가 새벽에 불쑥 찾아왔어요. 그리고 칼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말을 바꾼 거예요. 나은이랑 같이 있었단 말은 쏙 빼고 어머니가 먼저 칼을 들었다고만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하라고 시간을 주잖아요. 김래아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남은 인생을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곤 한마디를 덧붙이더래요. 가족들과 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별이가 누굽니까? 저희 강아지요. 지금 강아지한테 미안하다 한 겁니까?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저희 딸 얘기할 때는 울지도 않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더니 자기네 키우는 강아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우화를 하면서 우는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진짜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흰 옷을 절대 못 입겠어요, 흰 옷. 흰 옷 입으면 그날은 싸우는 날이었어요. 속옷 다 비친다 하면서, 아니 제가 볼 땐 하나도 안 비치는데 크로스백도 안 되고 레깅스 절대 안 되고 반바지도 막 무릎까지 오는 기장 아니면 절대 못 입겠고 너무 좀 제약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뭐 옷차림만 간섭했겠어요. 버스나 지하철 타잖아요. 그럼 이런 문자가 와요. 남자 옆에 앉았어? 엉덩이랑 가슴 조심해. 스치지 않게. 그렇게나 집착을 하던 김래아가 어느 날부터 다른 여자 얘기를 꺼내더래요. 쟤 너무 이쁘지? 쟤는 참 밝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래요.
이 여자분이 누군지 짐작이 되시죠? 나은이었어요. 갑자기 카카오톡이 왔는데 어제까지 그냥 평소처럼 얘기하던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집중을 해야겠다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요. 받아보니 나은이에요. 상황을 저한테 천천히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일단 친구의 핸드폰이나 모든 계정을 자기가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의 친구들마저도 다 죽이겠다는 그런 말들을 했어요. 너 같은 경우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폭행하고, 친구가 12월에 미국을 가는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친구를 임신시켜서 뭐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성폭행을 해놓고 그런 사후피임약이나 이런 것도 전혀 먹지 못하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걸 듣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 친구는 나은이의 안전 이별을 돕고 싶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서 녹은 길을 건네줄지 약속까지 다 잡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바로 그날 저녁 나은이한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저번에 내가 했던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또 오락가락 한 거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아주 작게. 이제 끊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김래아가 딱 시키는 것 같이 말하는 꼭두가시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김래아가 다 저랑 전화하거나 그런 연락했던 사실들을 눈치를 챈 것 같았고, 야, 내가 화요일 날에 찾았었어. 너네 거기에. 내가 그래서 내가 녹음기 가져갔거든 그날. 너 없길래 진짜 설마 못 나오게 한 건가 하면서. 못 나오게 하더라. 납치당했다니까. 납치를 당했다고? 어떡해? 모텔이나 그냥 어디다가 맨날 처박아 두는 거야. 걔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일단 안전한 건 맞아? 모르겠어. 안전이고 나발이고 모르겠어. 이 통화가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친구도 나은이랑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요. 그렇게 나은이는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김래아의 협박은 더 집요해졌고요. 이게 사건 나기 얼마 전에 김래아가 보낸 문자거든요. 저는 보기만 했는데도 손이 떨려요. 나은이가 자기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을 먹은 게 아닐까. 이 말 들으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나은이를 찌르던 그 순간에 김래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일단 머리를 잡더라고요. 머리를 딱 잡더니 너 내 거 안 되면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래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래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래아 변호인은 어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선고가 나고 닷새 만에 김래아가 항소를 했어요. 저한테 전부인을 데리고 가놓고 정말 죄를 뉘우치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꾸 내 형량이 줄고 엉뚱당뚱하게 이상하게 형량이 작게 나오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없었으면 좋겠어요.